자,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보면 알겠지만 학교에서 뭐 영어만 잘하고 국어는 아예 못하고 막 이런 경우는 드물어. 그잖아.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그 안에 뭐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 그잖아. 그 영어나 뭐 영어 속에 들어있는 문법, 독해 이런 건 결국 뭐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무조건 잘하게 돼 있다니까. 따라서 오늘은 그냥 공부를 갖다 잘하는 방법. 그걸 통해서 영어는 당연히 잘하게 되는 방법. 그걸로 들어가 볼게. 자, 우선 공부를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15년째 애들을 직접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각기 특징이 있지만 공통된 점도 있어. 자, 그걸 갖다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야? 선택과 집중이 된다는 거야. 선택과 집중.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추상적이잖아. 이걸 좀만 더 선생님 언어로, 그지? 우리 송유군 영어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에 맞춰서 그 언어로 바꿔볼게. X를 O로 바꾼다.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보면 시각적으로. 자,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교재를 듣든 어떻게 되겠어? 지식은 내가 아는 거와 내가 모르는 걸로 구성되게 돼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상위권은 O가 많을 거고 하위권은 X가 많을 거고 어찌됐든 O와 X로 구분된다는 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불문하고 동일해.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요 두 개를 나눈 다음에 그잖아. 요 X를 O로 바꾸면 끝나는 거잖아. 이게 다야. 공부는. 즉 뭔 말이야? 자, O와 X를 나눈 다음에 X를 선택해. 그 다음에 X를 O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해. 이게 다라고.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O와 X를 구분한 다음에 X를 선택해. 그리고 X를 O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해. 이게 다라고 실제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부, 문법이 됐든 독해가 됐든 단어가 됐든 전부는 우리는 뭐야? O와 X를 구분한다. 그 다음에 그걸 구분했어. 그럼 우리는 뭐야? X를 갖다가 이제 선택할 거 아니야. 공부의 대상으로. 우리의 공부의 대상은 X야! 라고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뭐만 집중하는 거야? X를 O로 만드려면 집중하는 거야. 쓸데없이 얘한테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얘는 절대 신경도 쓰지 마라. 얘는. 됐지? 요거에 대한 걱정은 이따 질문 2번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할게. 자, 그러면 우리 얘기는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끝났어. 자, 영어를 잘하려면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눈 다음에 모르는 걸 선택하고 공부의 대상으로 그 다음에 그 X를 O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자, 그러면 이 단순한 걸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 세 가지 종류의 현상이 있다고. 자기가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 단순한 작업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애들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선생님 저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복습을 하려다 보면 그날 배운 것 예습을 못하고 그날 배운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공부, 이번 주 공부, 다음 주 공부가 있으면 지난주 공부를 하느라고 이번 주 공부도 못하고 다음 주 공부도 못한다는 거야. 즉 복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복습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야.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부라는 건 O와 X가 있을 때 강의가 됐든 교자대가 됐든 어떤 강의나 교재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게 섞여 있을 거고 그걸 갖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X를 갖다 공부의 대상으로 선택해서 얘를 O로 만드는 끝이야. 이게 다잖아. 근데 복습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현상이 나타나는 애들은 뭐냐면 O와 X를 구분하지 않는 거야. 공부할 때. 즉 뭔 말이냐면 생각해봐. 단어장을 예로 들어보자. 단어가 이렇게 쭉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건 알아. 이건 몰라. 표시. 알아. 이건 몰라. 표시. 알아. 그러면 뭐야? 요 두 개를 표시했고 요 두 개는 X잖아. 그럼 요 두 개를 갖다 뭘로 만드는데? O로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표시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단어장이 1000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단어장에 1000단어가 있어. 그래서 보통 한 2등급 기준으로 절반 정도는 알고 절반 정도 모르는 학생을 전제로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면 1월 1일이야. 1월 1일 날 단어가 1000개인 단어장을 딱 샀어. 그럼 뭘 먼저 해야 돼? O와 X를 나눠야 돼. 자, 500개는 내가 알아. 500개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모르는 단어 500개에다 노란색 형광펜을 치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얘는 우리의 공부의 대상이 아니지. 그러잖아. 그럼 이것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언제? 1월 1일 날.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2회독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한 절반 정도 잊어먹었을 때 보통 뒤지게 외면 2등급 정도 기준으로 열심히 외면 한 열흘에서 2주 뒤에 보면 절반 정도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 편의상 그냥 계산의 편의상 자 1월 10일이라고 해볼게. 1월 10일 날 이제 두 번째 그 단어장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자 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우리는 단어가 예를 들면 단어가 처음에 1000개가 있었잖아. 근데 1월 1일 날 우리는 뭐야? 500개만 본 거야. 왜? 우리는 지금 아는 거 모르는 거에서 이것만 볼 거니까 500개만 몰랐잖아 1월 1일 날은. 그럼 1월 10일 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아예 쳐다볼 필요가 없고 이 500개를 기준으로 다시 또 5x를 나눠. 그러면 절반 정도는 기억이 날 거라 했잖아. 그럼 500개 중에서 300개는 기억이 나고 200개는 기억이 안 나. 그럼 역시 뭐야? 얘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뭐만 선택하는 거야? 얘만 공부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 예를 들면 빨간색을 치는 거야. 형광펜으로. 그리고 나서 1월 10일 날은 얘만 뒤지게 외는 거야, 얘만. 했지? 자, 그 다음에 1월 20일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지게 외웠기 때문에 자, 1월 10일 날은 이제 200개만 봤어. 1월 20일 날은 당연히 요건 쳐다도 안 볼 거고 요 200개만 대상으로 빨간색 형광펜이 있는 200개만을 대상으로 내가 오케이 120개는 기억이 나네? 80개는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건 뭐야? 공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만 대상으로 하는 거야? 얘만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파란색을 치는 거야. 파란색을. 여기다. 자, 파란색을 갖다 쳤어. 그러면 우리는 1월 20일 날은 단어를 몇 개만 암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80개만 암기를 하는 거지. 그러잖아. 그러면 1월 30일에는 마찬가지네. 또 똑같이 1월 3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80개 중에서 내가 아는 건 쳐다보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만 X만 선택을 해서 이것만 뒤지게 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표시만 정확히 해놓으면 공부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즉 처음 볼 때는 1월 1일 날에는 10시간 걸렸어. 500개를 외워야 되니까. 근데 1월 10일 날은 200개만 하니까 예를 들면 5시간이면 돼. 근데 1월 20일 날은 80개만 하면 되니까 2시간이면 돼. 근데 1월 30일 날은 30개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뭐야? 30분이면 충분해. 이런 식으로 표시를 정확히 남기고 그 표시만 마지막에 있는 표시 색깔만 딱딱딱 공부를 하면 된다고. 이해돼? 뭐 말인지?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사라진다 정확히? 복습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라는 현상이 사라진다고. 근데 봐봐. 어떤 애가 왔어. 선생님 저는 이 단어장을 4번 봤어요. 그러면 4번 보면 어떻게 됐어야 돼? 30개만 형광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형광펜이 하나도 없어. 그럼 걔는 다시 단어장을 공부할 때 1000단어를 다 외워야 돼. 즉 똑같이 4번을 봤어도 이런 식으로 보면 1월 30일 날 30개만 보면 되는데 그런 표시를 안 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1000개를 다 봐야 된다고. 1000개를. 어떤 애는 1월 30일 날 어떤 애는 1000개를 보고 어떤 애는 30개를 봐.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따라서 뭐야? 표시를 정확히 해야 돼. 뭔 말인지 꼭. 이게 첫 번째. 이제 O와 X를 나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공부의 대상은 X야. O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따라서 우리는 공부의 대상으로 X를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X를 O로 만드는 거에 집중한다. 그래서 500개에서 이렇게 처음에 1000개에서 나는 500개를 볼 거고 500개 중에서 200개를 볼 거고 200개 중에 80개를 볼 거고 80개 중에 30개를 볼 거다. 이렇게 압축이 돼야 된다고. 됐지? 이게 첫 번째.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더라고. 오케이. 선생님 시킨 대로 했어요. 즉 선생님이 O하고 X를 나눈 다음에 X를 O로 만들면 된다며요. 즉 우리의 공부의 대상은 얘니까 얘는 쳐다보지도 말고 얘를 이렇게 하는 작업만 신경을 쓰라며요. 근데 저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던 O가 분명히 O였는데 이게 X로 변해버리는 거야. 분명히 O였는데. 그럴 수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너희도 그걸 갖다 느꼈을 거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건 시간이 지나면 O가 X로 돼요. 이런 현상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거야? 세모를 O로 취급한 거야. 뭔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지식을 O와 X로 나눴는데 실제로 지식은 3개야. 확실히 안다, 확실히 모른다. 확실히 안다, 전혀 모른다, 애매하다. 자, 이걸 갖다 좀만 구체적으로 봐볼게. 자, 내가 너한테 야, 네 이름 뭐야? 그럼 이건 확실히 알 거 아니야. 자기 이름을 대답할 때 네 이름 뭐야? 그러면 송유근요 이러지. 내 이름이 이러진 않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야, 너 말고 나 선생님 아빠 이름이 뭐야? 그건 모르잖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74살이야. 너희들이 우리 아빠 이름 알아? 모르잖아. 그건 확실히 모를 거 아니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 이건 X라고. 근데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그리고 이름도 분명히 했던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게 뭐야? 세모라고 보면 된다고. 따라서 지식은 정확히 놓고 보면 OX가 아니고 O세모 X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부를 갖다 못하는 애들하고 잘하는 애들을 구분해 볼게. 자, 공부를 갖다가 못하는 애들은 이 세모를 갖다 여기다 놓고 싶어. 뭔 말이냐면 자, 확실히 아는 단어가 400개야. 확실히 모르는 단어가 400개야. 애매한 단어가 200개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세모를 여기다 놓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600개의 단어는 알고 그 다음에 400개의 단어는 모르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세모를 반드시 X에 취급을 한다고. 이해돼? 따라서 처음에 표시할 때는 내가 아는 단어 400개, 내가 모르는 단어가 600개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차이야. 왜냐하면 이 세모는 X로 변질될 수 있어. 근데 O는 절대 X가 안 된다니까. 즉 뭔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니 처음에 O라고 표시했던 게 X로 바뀌었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분명히 이 세모를 X 취급을 안 하고 O 취급을 한 거야. 즉 X로 변질될 수 있는 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X로 변질될 수 있는 건 뭐야? 세모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세모를 X로 바꿔주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부라는 건 간단해. O하고 X가 있으면 이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 이건 쳐다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X를 O로 바꾸면 된다. 이게 다라니까. 근데 자꾸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불안하니까 이 옆에 있는 O를 하니라고 공부 시간의 상당 부분을 뺏겨버린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런 게 많아진다니까. 왜 그래? 세모를 X로 넣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세모를 O에 넣어서 건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세모가 O로 오니까 X가 적어 보이지만 결국은 뭐야? 뒤로 가면 갈수록 X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진다고. 왜? 혹시라도 변질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동그라미는 생각해봐. 네 이름 뭐야? 그랬는데 한 20년이 지났다고 네가 네 이름을 말 못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잖아. 초등학교 친구는 이게 한 10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공부가 단순해지려면 뭐야? O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야 돼. 그러면 O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려면 어떻게? 처음에 O와 X를 나눌 때 세모를 반드시 뭐에 넣어야 된다? X에 넣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O는 쳐다보지 않아도 돼. 이해돼? 따라서 처음에 좀 편하려고 세모를 O에 넣지 말고 세모를 X에 넣어.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뭐야? 엄청 편해. 왜? 동그라미는 신경 아예 안 써도 되잖아. 근데 이게 계속 불안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세모를 동그라미에 넣으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것만 명심하면 돼. O에만 X에만 즉 요 작업만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상위권이야. 이 작업만 집중한 사람이. 근데 이걸 하면서도 자꾸 이게 불안한 애들, 이런 애들이 뭐야? 공부를 못한 애들하고. 근데 왜 불안해? 세모를 O에 넣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얘는 변질될 수 있지만 얘는 절대 변질되지 않아. 따라서 뭐야? 요것만 조심하자. 세모는 무조건 무슨 취급? X 취급.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왔네. O와 X를 나누고 X를 O로 만들면 끝난다. 근데 반드시 뭐다? 세모는 X 취급을 해라. 이게 다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그럼 세 번째 뭐냐면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모하고 X를 싸잡은 다음에 세모는 결국 X니까 이걸 O로 만들면 되네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런 현상이 있다고. 이게 이제 상위권하고 최상위권을 구분하는 건데 선생님 이제 제가 분명히 세모도 X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X를 O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야? 자투리 시간을 전혀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루에 야자 시간에 2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다 잘해. 근데 최상위권하고 중상위권의 차이는 뭐냐면 최상위권 애들은 아주 작은 자투리 시간을 잘 쓴다고. 뭔지 알겠어? 예를 들면 이동하는 시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화장실 갈 때 이런 2분, 3분, 4분짜리 짜투리 시간이 하루에 악착같이 모으면 2시간이 넘어. 그런 걸 잘 모아낼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까지 하면 끝났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공부는 결론적으로 뭐다? O와 X를 구분해라야. 자, 어떤 강의든 교재든 분명히 O와 X가 있을 거야. 상위권은 O가 많고 하위권은 X가 많겠지만 어찌됐든. 자, 우린 첫 번째 어떻게 된다? 두 개를 구분한다. 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공부의 대상은 X지 O가 아니니까. 됐지? 자, 우선 공부의 대상을 선택했고 이 X를 뭘로 만들면 끝나는 거야? O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건 뭐다? 세모는 반드시 뭔 취급을 해야 된다? O와 X의 경계에 걸려있는 요 세모란 지식을 반드시 X 취급을 한다.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모나 X를 O로 만들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다? 자투리 시간을 좀 악착같이 써라. 이게 다야. 됐지? 그럼 이게 끝난 거야.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알려준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단어는 잘 돼요. 근데 문법 독해 문제 풀이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즉 단어는 딱 보는 순간 오케이 이건 알아 이건 몰라 그 다음에 이건 애매한 건 X 취급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O로 만든 거에 집중 이게 된다고. 단어는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게 된다니까. 왜? 세모는 무조건 X에 넣어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 독해 문제 풀이는 O와 X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즉 나는 뭐야? X를 찾은 다음에 X를 O로 만들면 되는데 단어장에서는 X 찾기가 쉬운데 문법 독해 문제 풀이에서는 나의 X가 뭔지 나의 약점이 뭔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우리는 문법 독해 문제 풀이도 이 방식으로 그대로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의 교재,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다 똑같이 완성이 되어 있다고.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 자, 요 세 개는 선생님이 우선 어떻게 해줬냐면 첫 번째로 뭘 해줬냐면 우리 커리큘럼이나 우리 강의, 교재 뭐 전부 다야. 먼저 이론을 완성을 할 수 있게 해놨어 내가. 이론 완성. 1단계가 이론 완성이야. 그냥 2단계야. 우리는 문법이든 독해든 문제풀이든 2단계도 다 끝나. 1단계가 이론 완성이야. 이론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문법 독해 문제풀이에 기출문제를 20년치를 다 분석을 했어. 그래서 문법은 여기서 나오고 독해는 여기서 나오고 문제풀이는 여기서 나오니까 이것만 딱 하면 된다라고 내가 이론을 딱 정리를 해놨다고. 그치? 이것만 하면 돼.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보다 얇아. 그냥 딱 시험에 나올 것만 정확하게 내가 이론을 정리해놨다고. 따라서 요 세 개를 갖다 완벽하게 완성시키는데 15시간이면 충분해. 이 세 개를 갖다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데 요게 2시간, 그 다음에 요게 8시간, 이게 5시간 정도 되니까 15시간이면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현장 강의가 됐든 동영상 강의가 됐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좀 늦게 왔거나 아니면 그 커리가 이미 지난 다음에 왔으면 동영상으로 따라잡아도 되는 거야. 어찌됐든 15시간이면 이론이 완벽하게 끝나. 15시간이면. 자, 그러면 이게 1단계야. 2단계는 뭐냐면 2단계는 요 이론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 당연히 적용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완성시킨 이론이 실전에 적용되는지 실전 적용 연습을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론을 배웠으면, 구구단을 배웠으면 수학 문제다 써먹어 볼 거 아니야, 구구단을. 마찬가지야. 완성된 이론을 적용해 보는데 여기가 중요해. 자, 첫 번째, 2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생님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론을 완성했잖아? 그럼 너의 이론은, 나와 너희들의 이론이 어떻게 되겠어? 동일해진다고. 그잖아. 너희들 내 거 이론 내가 기출문제 20년치를 완벽 분석해가지고 딱 만들어놨고 너희는 그걸 완벽하게 암기했으니까 이제 이론이 똑같아졌잖아. 근데 사람이란 게 내가 그 이론이 완성됐어도 그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사람마다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나 학습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선행학습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 즉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뭐 10문제면 적용이 딱 되고 어떤 사람은 30문제를 하면 적용이 완벽하고 어떤 사람은 100문제를 해야 이론이 적용이 딱 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선행학습량, 그 다음에 뭐 학습 이런 거에 차이가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자, 적용 연습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학생 스스로 하는 거야, 학생 스스로. 학생 스스로 요 이론을 적용을 해. 따라서 동일한 이론을 동일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야. 선생님하고 너희하고. 근데 너희가 먼저 하는 거야. 학생 스스로 적용을 하는데 반드시 요 이론을 여기다 적용하는 과정을 그 흔적을 연필 또는 검정펜으로 남겨야 돼. 반드시. 꼭 반드시.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이론을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풀어가는 과정에 정확하게 연필자국을 딱딱 남기라고. 그 이론에 맞춰서. 분명히 내가 이론을 알게.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라 그랬잖아. 그럼 그런 방식으로 풀어.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풀면 여기가 중요하겠네, 여기가 중요하겠네, 여기가 중요했네. 거기다 연필자국을 딱딱딱 남기라고. 됐지? 자,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갖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이걸 먼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어. 그게 현장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동영상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선생님 강의를 들어. 그럼 선생님도 똑같은 이론으로 똑같은 문제 적용을 할 거 아니야. 금방 너희들이 풀었던. 그러면 선생님이 남기는 흔적, 즉 내가 이론을 그 문제에 적용하는 그 선생님이 연필 자국 남길 거 아니야. 강의에서 내가 칠판에서 이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 아니야. 따라서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은 빨강색으로 남겨.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자,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요 이론을 갖다 여기다 적용할 때 나는 요 세 군데를 선생님 이론대로 푼다면 요 세 군데의 연필 자국이 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요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자기가 먼저 딱 표시를 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네? 그랬더니 선생님은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는 표시가 없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오케이.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은 선생님하고 연필하고 빨간 펜이 일치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한 거야. 근데 3번은 나는 여기다 표시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했잖아? 그럼 3번은 뭐야? 잘못한 거잖아. 3번은 불일치했잖아. 따라서 뭐야? X야. 그러면 이 X를 O로 만들면 되는 거지. 즉 동일한 이론으로 동일한 문제를 적용했는데 풀어가는 과정이 일치하면 그 부분은 O, 불일치하면 그 부분은 X. 따라서 O와 X를 나누고 X를 O로 만들면 되는 거지. 자, 적용할 때 스스로 하고 선생님 했을 때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자기 건 연필, 선생님 건 빨간 펜으로 남겨서 연필하고 빨간 펜 자국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불일치하면 X. 그럼 X를, 즉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하게 만들면 자기 실력하고 내 실력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X를 O로 바꾸는 과정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지금 단어에서 배웠던 O와 X를 나누고 X를 O로 만든다, 이건 문법 독해 문제풀이에서도 아주 동일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론을 완성하고 그 이론을 동일한 문제에 적용할 때 자기가 먼저 연필로 흔적을 남기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흔적 남기는 부분에 빨간 펜, 연필하고 빨간 펜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불일치하면 X. 그럼 어떻게 한다?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하게 만들면 끝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OX 논리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어. 마찬가지지. 문법 독해 문제풀이에서도 애매하면 X 취급을 해야 돼. 즉 일치 같기도 하고 불일치 같기도 하다. 그럼 뭐야? 불일치 취급을 하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그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게 다야. O와 X를 구분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공부의 대상은 X다. X를 선택한다. X를 O로 바꾸는 데 집중해라.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애매한 게 있으면 X 취급을 해라. 그리고 X를 O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자투리 시간 좀 악착같이 활용해라. 이게 다야. 자, 그럼 선생님, 요 이론이, 요 공부 방법이 문법 독해 문제풀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일치하면 동그라미, 불일치하면 X, 불일치를 일치로 만들면 끝.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공부법 전체에 대한 우리가 영어과에서 숭늉은 영어에서 진행하는 공부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려줬고 구체적인 총론적인 건 설명을 했고 각각의 강론적인 건 선생님이 다른 오리엔테이션 강에서 설명을 다 해줄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